안녕하십니까. 한문학 강TV를 맡은 이한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계속해서 그 요순우에 대한 이야기들을 보겠습니다. 만장이 말하기를 요임금이 천하로서 순한테 주었다고 하는데 그와 같은 사실이 있습니까? 그때 맹자가 말하기를 아니다. 천자는 능히 천하를 사람한테 줄 수가 없다. 그리고 여기 주석을 보면은 천하는 천하지 천하요 비일인지 사유고야니라. 이건 정말 멋진 얘기예요. 자, 천하는 천하의 천하지 한 사람의 사유의 그와 같은 연고가 아니다. 이건 그 주자가 한 말이 아니고 예전서부터 내려오는 유명한 말이에요. 참 이런 거는 우리가 뭐 외울 필요는 없어도 옛날 사람들의 어떠한 그렇게 봉건 제후 시대라 하더라도 이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 임금보다도 백성을 더 우위에 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천하는 천하의 천하다. 그렇기 때문에 한 사람의 독점물로서 자기가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다면은 순임금이 천하를 두었다는 것은 누가 준 것입니까? 하늘이 준 것이다. 이건 이제 맹자의 사고방식이에요. 맹자가 이런 면에서는 정말로 뛰어난 사람이죠. 만장이 묻고 맹자가 대답한 것이다. 하늘이 주었다는 거예요. 이거 이제 또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죠. 하늘이 주었다고 하는 것은 순순현황이 망각입니다. 순순이라고 하는 것은 뭐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런 소리예요. 자연스럽게. 여기서는 상어라고 하는 것인데 만장이 묻고 순수는 자연스럽게 말하는 모습이다. 그렇게 그건 뭐 잘 이해가 안 돼요. 이런 말은. 그냥 그렇게 뭐 누구나 알기 쉽게 그러면 하늘이 주었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편안하게 그렇게 명한 것입니까? 이렇게 물은 거죠. 아니다. 자, 하늘은 말할 수가 없죠. 그쵸? 맞잖아요. 그죠? 사람의 행동과 세상의 일로서 드러내 보일 뿐인 것이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은 하늘이라고 하는 것도 사람들이 하는 행실과 그 시대에 벌어지는 사건을 통해 가지고서 이것이 하늘의 뜻이구나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나라가 망하는 것도 하늘의 뜻이고 나라가 흥하는 것도 하늘의 뜻인데 결국은 거기에 살아가는 백성들, 시민, 단체들, 개인들, 그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행하느냐에 따라서 결정되어지는 거죠. 결국은. 말로는 우리가 하늘이라고 그러고 명이다 그러지만 궁극적으로 결국은 뭐죠? 사람이 행하는 일로서 결정지어지고 보여진다는 거예요. 그것도.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식으로 천명이구나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행지여신을 위지행이요 조저천하를 위지사다다. 이 조는 노타 이런 소리죠. 노타. 천하에 이렇게 일반 모든 것에 그와 같은 행동들이 놓여졌을 때 이것을 사라한다. 말하자면 다만 순의 그 행사로 인하여서 주었다는 그 뜻을 보인 것이다. 순이 그만큼 잘했다는 얘기죠. 이 기록대로 보면은 자 그렇다면 행과 사로서 보인다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구체적으로 얘기해 달라는 거죠. 자, 요임금이 천자가 순을 하늘에 청거할지언정 능히 하늘로 하여금 하늘한테 시켜서 천하를 줄 수 없으며 이런 소리죠. 제후가 능히 어떠한 현인을 천자한테 청거할지언정 천자로 하여금 능히 천자로 하여금 제후를 이렇게 자리를 줄 수가 없다 이런 소리죠. 또 그 밑에 있는 대부가 능히 어떠한 사람을 제후한테 청거할 수는 있지만 능히 제후로 하여금 그 사람을 대부로 만들 수는 없다. 계속 천자, 제후, 그 다음에 대부 이렇게 내려오는 거죠. 사서니까 내려오는 거죠. 옛날에 요가 순을 하늘에 청거를 했는데 천은이 받아들이고 폭지여민이 여기서 폭은 뭐냐면은
난폭하다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폭으로 그어야 돼요. 폭지어미니. 예. 포라고 하는 게 오히려 사나울 포고 폭은 드러내다 이 소리예요. 예, 드러내다. 백성들한테 순을 등장시킨 거예요. 그랬더니 백성들이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고로 하늘은 말하지 않는다. 그 행과 사로서 보여줄 따름이다. 이렇게. 폭은 현이다. 말하자면 아랫사람이 능히 윗사람한테 사람을 청구할지언정 능히 윗사람으로 시켜서 반드시 쓰게 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순은 하늘과 사람이 받아들인 바 되었다. 하늘과 사람이 받아들인 바 되었으니 이는 그 순의 행과 사로 인해서 주어졌다고 하는 뜻을 보여준 것이다. 예. 왜냐하면 국민이 거부할 수도 있잖아요. 그 이제 그 뒤에 나와요. 예. 백성들이 거부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자, 감히 묻겠습니다. 자, 하늘에 청구했는데 하늘이 그것을 받아들이고 백성들한테 순이 등장을 시켰는데 백성들이 거부하지 않고 받아들인 것은 무엇입니까? 그런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또 맹자가 또 그럴듯한 말로서 이제 하는 거죠. 예. 그로하여금, 여기는 사지는 그로하여금이죠. 요가 순으로 하여금 제사를 주관케 했는데 모든 귀신들이 많은 귀신들이 그 제사에 대한 그것을 받아들였다. 이것은 바로 하늘이 받았다는 거다. 여러분, 지금 관점에서 납득하기 어렵죠. 귀신이 그것을 흠향이라 그러죠. 흠향했는지 안 했는지 알 수가 없죠, 여러분. 여러분 가정에서 제사를 지내는 집안도 아직도 많이 있다. 제사 지낸다고 해서 그 귀신이, 그 조상신이 흠향했다고 생각을 합니까? 우리는 그냥 그렇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다만 고인들을 기억하기 위한 하나의 의례지 귀신이 예를 들어서 흠향했는지 조상신이 흠향했는지 안 했는지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다만 지극정성으로 하는 거죠. 살아생전에 그와 같은 것을. 그러니까 이것도 여러분 우리가 가정에서 지금은 다 쇠퇴고 이제 조금 몇 년 더 지나가면은 그 집안에서 이제 차례 정도로 제사 같은 경우도 거의 이제 조금씩 많이 지금 사라지는 그런 시대인데 왜 제사를 지낼까요? 그게 바로 우리가 앞에서 배운 대로 맹자가 말 불인인지심, 차마 못하는 마음. 그러니까 부모와 할아버지가 차마 완전히 죽어서 나와 완전히 별개의 존재라고 받아들일 수 없는 그 마음이 바로 불인인지심이에요. 차마 할 수 없는 마음. 차마 마음속에서 죽었다고 완전히 단정 지을 수 없기 때문에 이 제사라고 하는 매개체를 통해서 일종의 당신들은 우리들 마음속에 우리 후손들 마음속에서 기억되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표현의 방법이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게 미신이다 뭐다 이런 거 떠나서 그걸 좋게 받아들이면은 우리 마음속에서 부모님이 설사 돌아가셨다 해서 완전히 흩어져서 없어졌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속에서 당신들은 일부가 남아있고 기억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의식이라고 이렇게 저는 좋게 생각합니다. 자, 순을 시켜서 일을 주관케 했더니 일이 잘 다스려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이 그와 같은 것을 편안해 여겼다. 이것은 백성이 받아들인 거다.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게 더 현실적인 거죠.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 고대에서 이것은 중국뿐만 아니라 우리 고조선도 마찬가지고 서양 문명도 마찬가지고 어디 문명이에요. 두 가지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은 제사, 그 신이라고 하는 것, 제사를 통하는 것. 여기는 뭐죠? 이 사는 민사, 백성의 일. 백성의 일에서 정치, 조상에 대한 섬김, 하늘과 천신과 제사와 백성의 일. 이게 우리가 이제 춘추를 공부하다 보면은 계속 이 문제가 발생이 돼요. 하늘에 제사 지내는 것과 백성을 다스리는 것.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사회와 국가의 질서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 하늘의 제사 지내는 것과 백성들을 다스리는 것, 이 두 가지 문제 중에 하나라도 빠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것은 고대 사회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두 가지 어떠한 그 질서 체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글을 통해서 이해를 하셔야 돼요. 예. 춘추에 보면 계속해서 이런 것 가지고 문제가 많아요. 예. 이것은 백성이 받아들이는 거다. 위의 것은 하늘이 받아들이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하늘이 주었으며 사람이 준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천자는 능히 천하로서 사람한테 내가 개인적으로 줄 수 있고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봐라. 순이 요를 이렇게 도운 지, 상은 돕다 이 소리예요. 순이 요를 도운 지 거의 28년, 30년 가까이 되지 않았느냐. 이것은 일반 사람으로서 능히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늘이다. 예. 이것도 어떻게 보면 미화한 거죠. 예. 순에 대한 미화. 예. 요가 돌아가시거늘, 예. 여기서 붕은 하늘이 무너진 것 같은 붕이라는 글자를 썼잖아요. 예. 이렇게 아무나 붕자를 쓰지 않죠. 흉이라고 쓰죠. 제후도는. 그래서 제가 예전에 백제의 그 무열왕에서 그 묘비문이 거기서 나왔는데, 그 지성, 묘비문 그 나왔는데, 그 무령왕이 죽었을 때 이 붕이라는 글자를 썼다는 거예요. 깜짝 놀란 거죠. 아, 그러면은 대외적인 관계에 있어서는 중국이라든가 이런 데의 대외적인 관계에서는 제후, 그냥 제후 정도의 임금이었는데 그 내부적으로는 붕이라는 글자를 쓴 걸로 봐서는 자기들은 황제라는 뜻, 천자라는 의식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백제도. 예. 그래서 이렇게 글자 하나가 어떨 때는 역사를 판단하는데 그 당시에 과거의 그 사회에서 어떤 식으로 그 사회를 이해하고 있었는가를 글자 하나로 가지고서 판단할 수 있는 중요한 단서가 돼요. 예. 그래서 그 고전이라든가 또 고고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문은 이렇게 그 옛날 청동, 예를 들어서 거울이라든가 어떠한 그 솥이라든가 이런 거 보면 거기에 항상 문명이라 그래서 글자가 새겨져 있어요. 그 글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글자를 통해서 그 시대가 어떠한 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었는지 이해를 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글자 하나가 왜 중요하냐. 여러분 그냥 임금이 뭐 요가 돌아가셨다 이렇게 보면은 별 문제가 안 돼요. 그러나 고고학자가 봤을 때는 우리나라 한반도 내에서 만일에 어떤 사람이 죽었는데 붕자가 나왔다 그러면 난리가 나는 거죠, 여러분. 봐라, 옛날에 백제가 무효왕 때 사대주의 하지 않았고 엄연한 독립, 자체적으로 독립의 의식을 갖고 있었다 이런 거죠. 3년지상을 마치고, 자, 여기서, 자, 요가 돌아가서 3년지상을 마쳤다. 순이 3년지상을 맞춘 거죠. 그럼 여기에 역사적인 공백기간이, 권력의 공백기간이 생기게 되잖아요. 이때 누가 통치를 하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여러분, 이거를 그냥 헛되게 보면 안 돼요. 이런 거리를. 자, 이 3년 기간 동안 누가 통치를 했느냐 이거죠. 순이 3년지상을 마쳤다고 그랬잖아요. 그 순이 3년간 통치한 게 아니죠. 이게 문제가 발생이 된다니까요. 원래는 그 공자도 그랬고, 이때 그 재상이 하는 거예요, 재상. 재상이 3년 동안 유임해가지고 하고, 순임금은 3년 동안 곡하고 그러는 거예요, 아침, 저녁으로. 그러면 이 3년 동안의 이 역사적인 기간은, 이 통치 기간은 순한테 넘어가느냐 요한테 넘어가느냐, 요의 기록물로 남느냐 순의 기록물, 이 문제가 발생되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효를 으뜸으로 했기 때문에 이 3년간의 역사적인 기록은 요한테 넘어간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후세는 이와 같은 게 이 문제가 있으니까 권력의 공백이 생기면요, 정말 무섭다는 거. 자, 여러분, 우리 조선이 왜 문제가 되느냐? 외세의 나라를 빼앗겼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권력의
36년, 35년간의 권력의 공백이 생겼잖아요. 자, 제국주의에 의해 가지고 19세기에 제국주의에 의해 가지고서 식민지 국가 있죠. 나중에 식민지 국가들은 나중에 어떻게 됐죠? 전부 다 민족 분열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내란이 일어나고. 왜 그랬을까요? 제국주의들이 의도를 했던 안 했던지 간에 분할 통치를 하고 이 제국주의가 물러나면서 이 식민지 국가의 권력의 공백이 생기면서 전부 다 민족 분열이 일어났던 거예요. 내란 중. 우리도 아직도 분열돼 있잖아요. 대만도 그렇고. 예. 예멘도 남예멘, 북예멘에다가. 지금도 중동 같은 경우도 제국주의에서 일방적으로 땅을 분할을 하고 아프리카도 마찬가지고 전부 다 지금도 아직도 내분이 잠재돼 있잖아요. 그게 뭐냐면 제국주의가 잘못한 것이지만 권력의 공백이 생겨버리면요 그와 같은 내란이 필연적으로 일어나요. 필연적으로. 우리도 마찬가지였잖아요. 6.25가 왜 일어났습니까? 권력의 공백이 생기면서 제국주의가 물러나면서 우리끼리 결국은 문제가 발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데 이 권력을 누군가가 쥐고 있어야 되잖아요. 이 3년 동안. 이게 문제가 발생이 되죠. 그러니까 여기에는 여러분 무서운 역사적인 현실이 여기에 담겨져 숨어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냥 단순히 글만 읽어서는 안 되죠. 우리가 이런 것이 바로 문화고 역사고 그런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3년 지상을 하고 나서 이게 이제 미화적으로 들어간 거죠. 맹자로 그러는 거죠. 순이 요의 자식을 피해서 남하의 그 남쪽에 피해 갔다. 그랬더니 천하의 제후들이 조문하고 인사하는 사람들이 요의 자식한테 가지 않고 순에게 왔다. 자, 송옥자, 송사를 책임지는 요즘에 재판관이죠. 여러분 여기서도 우리가 눈여겨봐야 돼요. 인간의 일이라는 게 뭐죠? 재판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이웃하고 그 어떤 이익의 문제를 가지고 서로 고소 고발을 하는 거예요. 훔치고 죽이고 그런 거를 해결하는 게 국가의 임무예요. 이게 고대서부터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대학에서 나오잖아요. 청송자 무유이냐나 피랴 사무 송은자 하시니. 공자가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내가 송사를 해결하는 거는 보통 사람과 다른 차이는 없지만 나는 근본적으로 송사 자체를 없애려고 노력한다. 공자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송사라고 하는 것은 고대서부터 지금까지 영원히 인류가 존재하는 한 끊임없이 송사는 벌어지는 거예요. 그것을 누가 올바르게 판단하느냐. 지금은 권력에 또는 돈이 있고 빽 있고 이런 사람들한테는 솔직히 말해서 법이 죽어주잖아요. 형식적으로 어쨌든 간에 힘없는 사람들한테는 법이 제대로 집행되고 국회의원이라 그래가지고 면책특권이라서 물론 이제 정치적으로 악용하기 때문에 면책특권은 어느 정도는 저도 이해를 합니다. 옥사를 판단하는 사람이 요의 자식한테 가지 않고 순에 와서 판단해달라고 했다는 거예요. 구가자, 노래 부르고 칭송하는 사람들이 요의 자식을 위해서 노래 부르고 칭송하지 않고 순한테 칭송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늘이다. 그러한 연호에 중국에 가서 나라 가운데 가서 천재의 위를 밟았다. 자, 여기 분명히 이 기간 동안에 3년 지상 때 권력의 공백이 생긴 거죠. 그리고도 나라가 지탱할 수 있을까요? 문제가 있는 거죠. 이 시스템에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요의 임금에 천자가 대신이 요의 임금에 거해서 3년 지상 치고 나서 바로 이런 소리죠. 요의 임금의 궁에 거하서 요의 자식을 핍박하면 이것은 찬탈이니 하늘이 준 게 아니다. 남한은 기주의 남쪽이다. 기주라고 하는 지역이 있어요. 그 남쪽은 즉 예주다. 송옥은 옥사를
옥사를 요거는 결자가 이렇게 될 거야. 판결하다, 이렇게 결정하다. 옥을 결정치 아니하고 송하는 것이다. 송사하는 것이다. 뭐 이런 것 같아요. 아직 판결하지 않고 송사하는 것이다. 자, 태서라고 하는 글이 있어요. 이것도 서전에 태서편이 있어요. 천시자가 민시면 천총자가 민총이라니. 이거는 여러분 참 멋있는 말이에요. 지금 봐도 고조는 정말로 멋있다. 하늘이 보는 것은 하늘이 봅니까? 우리 백성으로부터 본다 이 소리예요. 우리 백성들이 어떻게 하느냐? 우리 백성이 즐거워하면은 하늘이 즐거워하는 거고, 우리 백성이 좌절에 빠지고 슬퍼하고 고통을 받는다면 하늘이 지금 분노하고 있구나, 이런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천시자와 민시하며 천총, 하늘이 들은 것이 배고 우리 백성들로부터 듣는 것이다. 이거 바로 이것을 말하는 거다. 자는 종이다. 하늘은 형이 없어요. 그 시청은 모두 백성의 시청을 따라 나온다. 백성들이 순임금한테 복속하는 것이 이와 같다면 하늘이 주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다. 여러분 어쨌든 간에 옛날 정말 지금서부터 한 3,000년, 4,000년 전에 어쨌든 간에 우리가 중국 문화라든가 역사를 공부를 하면서 이와 같은 관점은 놀라운 거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그 사람, 지금하고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과학 문명은 어마어마하게 발달했죠. 지난 한 100여 년 동안에. 그러나 기본적인 인간의 어떤 이성적인 인식이라든가 이런 것은 뛰어난 점이 있다는 거. 결코 그 옛날 사람이라서 바보 무지렁이가 아니라는 거. 그리고 그 권력 다툼에 빚어지는 거 보면은 지금 사람 하는 짓이나 똑같아요. 2000년, 3000년 사람들이 하는 짓이나 현대의 인간이 하는 짓은 똑같습니다. 자, 조금 빨리 오늘은 내용도 어떻게 보면은 내용 자체는 별것 없지만 우리가 생각할 점이 굉장히 많다는 것,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시면서 글을 이렇게 읽으면은 재미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왜 역사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가? 잘못하면은 제가 누차 말씀드리면 논어라든가 맹자 있는 그대로 인간의 어떤 좋은 면, 긍정적인 면만 보면은요, 잘못하면은 바보 멍청이가 잘못하면 될 수가 있다. 그냥 입으로만 그냥 아는 사람이고 역사를 모르면 그 실체를 모르기 때문에 큰일 나는 거예요.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항상 여러분들의 강의를 하면서 제 개인의 능력 밖의 말들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 어떨 때는 굉장히 부끄럽고 정말 창피하지만 그래도 이 정도는 얘기를 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들한테 체면불구하고 말씀드립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